아츠 노년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가 11월 들어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, 그래서 제가 뭐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분위기 어때요?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일단 지금 입주 시작하고 일주일까지의 피드백은 가장 최근에 입주한 3개 단지, 뭐 아츠노년, 루시아도산 208, 펜트리 캐스케이드 이거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의 결과는 가장 그런 문의량이나 관심이나 뭐 보러 오는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입주 1주차까지의 상황은. 물론 지금 입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뭐 임대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, 어쨌든 초반 일주일 피드백은 그 최근에 입주한 단지 중에 가장 많은 상황이고,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그 좀 해석을 해보면, 이런 강남권의 소형 하이엔드 주거 수요가 물론 다양한데, 예를 들면 뭐 회사 같은 데서 법인으로 사무실을 얻는다거나, 아니면은 뭐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얻는다거나, 또 아니면은 젊은 수요층에서 실질적으로 그 집처럼 사용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, 또 이 안에서는 남자 수, 여자 수 이렇게 좀 나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크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4가지 정도 되죠. 근데 이 중에서 이런 법인 사무실이나 세컨하우스 이런 거는 최근에 경기 영향으로 정말 급 줄어드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2가지는 거의 사치제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영향이 이렇게 확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근데 이런 젊은 좀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집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필수제에 가까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, 그 중에서도 이 젊은 여성 수요층한테 이 아츠 노년이라고 하는 그 상품의 컨셉이 조금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일단 외관도 특이하고, 그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강남 여기 도심권에서 최초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직 그렇게 많이 바이럴은 안 됐는데 좀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, 또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, 사실 저는 그 전에 뭐 펜트리 캐스케이드 같은 단지도 외관이 되게 그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젊은 수요층 중에서 이 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펜트리 캐스케이드 같은 그런 뭔가 어두운 톤의 좀 중후한 느낌? 이런 거를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너무 좀 이렇게 무겁다고 느끼는 것 같고, 아츠노년은 하얗게 돼 있으면서 외관도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돼 있고, 내부도 이렇게 도장으로 돼 있거든요. 도장 마감이 돼 있는데, 그런 하얀 이런 느낌과 인피니티 풀 이런 것들이 그런 이 젊은 여성 수요층한테 좀 어필이 되면서 요기층에서 조금 그 어필이 되는 것 같고, 상대적으로 이 젊은 남자 수요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주차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 대부분 이제 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2대 이상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주차가 중요하다 보니까, 또 요런 수요 같은 경우에 펜트리 캐스케이드 같은 단지를 좀 선호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의외로 펜트리 캐스케이드가 이런 루시아도산 오피스텔 뭐 이런 것보다 더 최근에, 물론 가격은 그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, 의외로 이 루시아도산이라고 하는 단지가 그 초반에 입주할 때 뭐 뷰나 뭐 내장 그 분위기나 마감 수준 이런 것들이 괜찮다 그러면서 피드백이 좋았던 상황인데, 여기에 오피스텔이 지금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지들 중에서 가장 좀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루시아도산이라고 하는 단지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단지인데, 그 안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래도 임대 계약이 체결은 되는데,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계약이 체결이 가장 고전하고 있어요.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지 중에. 근데 그 이유를 또 짧게 생각을 해보면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크게 뭐 4가지 정도 수요라고 볼 때, 이 루시아도산 208은 사실 이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고, 지금까지의 그런 이제 추이나 뭐 수요층들 피드백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고급지고, 그 뷰도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이런 세컨하우스나 뭐 사무실 이런 고급 사무실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, 루시아도산 208은.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요는 최근에 좀 급격하게 그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, 그렇다 보니까 이 루시아도산 208
2008의 오피스텔이 좀 유독 그 고전을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다. 근데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시아도산 208이라고 하는 단지 안에서도 이 같은 단지인데도 오피스텔보다 이 도시형상가주택은 임대 계약이 좀 체결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보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집이 있고 이 오피스텔 같은 이런 비주택이 있을 때 이 집은 타격이 좀 적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,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하이엔드 주택은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경기 영향이나 금리 같은 거에 좀 타격이 가장 적은 애들이, 그러니까 이 주택 쪽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인 애들이 좀 그런 것 같고, 근데 이 비주택은 이게 뭐 프라임 오피스가 됐든 대형 오피스가 됐든 뭐 꼬마 빌딩이 됐든 대형 고급 오피스텔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같이 묶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왜 이 같이 반등을 안 하지?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나 이런 거랑 같이 묶인다기보다 이 고급 오피스텔은, 특히 이런 강남권에 있는 이런 고급 오피스텔은 이게 집이라기보다 뭔가 그런 경비 처리 시장, 뭐 사업자 수요 시장, 뭐 이런 좀 성격을 더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 뭐 상가, 사무실, 꼬마 빌딩, 대형 오피스 이런 거랑 좀 같은 결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 같은 단지에서도 최근에는 오피스텔보다 오히려 도시형상가주택이 임대 계약이 더 체결이 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게 임대가 그 순탄치가 않으니까 당연히 매매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지금 루시아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격이 아주 낮은 그 가격으로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그냥 온라인 광고가 되고 있고, 근데 그런 매물이 당장 안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, 그거의 원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오피스텔 임대 시장이랑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같은 이런 역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임대가 그냥 나간다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이 나와야 이제 그래도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,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형 프라임 오피스도 최근에는 억지로 수익률을 4.5%를 만들어서 매각하고 그런 게 거래가 되는 막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임대 가격은 내가 맘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수익률을 높인다는 4.5% 정도에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매매 가격을 뭐 몇백억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 수익률은 뭐 4% 초반이었는데 4% 중반은 나와야 내가 이 역 레버리지 상황을 감수하고도 사겠다, 매수자가. 이런 식으로 되니까 프라임 오피스도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, 여기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라고 하는 게,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는 물론 많이 낮아진 게 맞지만 그냥 지금의 그 역 레버리지 상황에서 팔릴 만한 가격, 팔릴 만한 매물,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방금 제가 그 프라임 오피스 예시를 들은 것처럼 그 수익률은 안 나온다는 거죠. 근데 그거의 원인이,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임대랑 입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면은,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임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매 가격이 낮아져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은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일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로 매수자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제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고, 근데 그 임대 계약이나 입주 자체가 오피스텔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매매 가격이 바뀌는 것보다 지금 어찌됐든 뭐 그 임대 가격이 낮든 높든 간에 거래가 체결이 돼서 입주가 되고 임대가 좀 돌아가야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뭐 수익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거래가 될 만한 가격이 되면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최근에 그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왔는데도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지금 또 나름의 그냥 그 상황 설명과 이제 그 분석을 말씀을 드려본 거고, 그리고 좀 큰 흐름에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루시아도산 208이 사실 초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투자자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평가를 잘 받았는데, 그 뭐 뷰나 내부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. 근데 사실은 근데 예상을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올해 입주한 단지들 중에 이 루시아도산 208의 오피스텔이 좀 유독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이제 통화하거나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럴까요? 이제 이런 거를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중개사인 것도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, 나름의 또 이제 분석을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이 올해 이제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 소형 하이엔드 주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면은
사실 작년 말에 완전히 이제 침체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와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저도 막 그때 막 라방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좀 구정 지나고부터 어느 정도 매수 문의도 살아나고 임대차 계약도 좀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흐름으로 가길래 저도 상반기 끝나갈 때쯤까지는 뭔가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수 문의 많아지고 있다, 살아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 들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부터 그 관망세가 확 심해지면서 침체 분위기가 확 생겼어요. 또 그러니까 아마도 뭐 금리가 이제 그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겠죠. 아까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그 임대가 중요하고 이제 그거랑 또 매매가 연동되고 이러는데 임대 시장은 이런 법인이나 뭐 사업자들 수요랑 직결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영향인지 하반기 들어서 좀 급도 침체가 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루시아도산 208이 그때쯤 뭐 7월 사전 점검 8월 입주 뭐 이런 시기였어요. 그래서 입주를 딱 시작하는 동시에 이제 그때쯤부터 저도 사실은 그때 초반에는 막 그 내부도 보여주고 막 계약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. 근데 초반에 딱 그 트래픽이 끝나니까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은 정말 뭔가 그 트래픽이 확 죽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그때는 루시아도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런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좀 그런 느낌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시아도산 208이 우리 이런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심 많은 분들 대상으로도 생각보다 괜찮네, 뷰도 좋고 입지는 도산대로 변이 있으니까 좋고 이랬는데도 예상보다도 더 많이 좀 그런 임대를 고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 전반적인 시장 그때 이제 타이밍적으로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아츠노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그 문의량도 많고 이제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 이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제 외관이 특이하고 인피니티 풀이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 내부가 이게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뭐 신혼 부부나 아니면은 그 좀 연배가 있는 뭐 노년의 부부나 막 이런 분들이 거주용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평면가 면적이에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외관이 너무 특이하고 이러니까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수요가 여기에 그 입주율을 올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컨하우스나 사무실 수요는 지금 좀 많이 죽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흐름이라서 좀 젊은 고소득자 1인 가구 이런 수요한테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 이게 거의 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수요 대상으로 좀 임대가 나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눈으로 보여지고 나서 이제 매수 수요가 좀 이제 확고해지고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만 해도 사실 이제 아츠노년을 이제 보러 왔다가 또 그 이런 거 비슷한 거 없냐. 왜냐면 사실 하나 보고 보통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는 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뭐 요 원저리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. 그러면은 보통 뭐 루시아도산 208이나 펜트리 캐스케이드가 제일 신축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러 가게 되고 또 각자 이게 너무 특성값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물론 이 단지별로 추이가 완전히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품군이라고 자주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한 단지가 먼저 입주장이 좀 활발하게 잘 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고 아츠노년은 이 분양할 당시에도 사실 좀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그 입주가 좀 잘 되게 되면은 뭐 펜트리 캐스케이드나 루시아도산 208 이런 것들이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올 말에 뭐 상지카일롬 M이나 뭐 르피에드인 강남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물론 르피에드인 강남은 또 아예 다른 그 강남역 시장이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근데 상지카일롬 M은 약간 같은 결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같은 수요. 그래서 먼저 지금 아치가 좀 잘 돼주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루시아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랑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분양가 자체가 사실 그 전에 분양했던 이런 10억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보다 비쌌기 때문에 뭐 20억 초반 이렇게 됐기 때문에
임대 가격 자체가 5, 600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피스텔 기준으로 뭐 7, 800 시장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서 오피스텔 입주가 고전하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를 시작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낮은 거의 이제 10억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월세 가격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이 200만 원 정도 더 비쌌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그런 뭐 1억에 500짜리 이런 오피스텔들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뭐 600만 원 뭐 이런 매물들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격이 좀 근접해진 거죠.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입지도 완전 도산대로 변해 있고 마감도 고급지고 내부 퀄리티도 괜찮은 루시아 도산 208이 임대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될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든 높든 간에 어쨌든 임대 가격들이 좀 정해지고 임대가 나가고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매매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여기 이제 임대 가격 자체가 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싼 매물이 있어도 이게 지금 거래가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인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뭔가 그 루시아 도산 오피스텔의 임대가 좀 아츠노년이나 이런 것들이랑 거의 금액이 많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층 그 뭐 전용 면적 15평, 17평 이 정도 되는 거 기준으로 그래서 아츠의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 루시아 도산의 오피스텔 임대 계약이 좀 체결이 되고 시세가 좀 정해지고 매매도 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게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흐름 중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좀 받게 되는 질문과 또 제가 많이 하게 되는 얘기들을 또 말씀을 드려봤고 사실 뭐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이러니까 나름의 또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 임대 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임대가 좀 돼줘야 이 매매가 되는 이런 흐름인 건데 또 당장 그 이제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좀 상황이 많이 이제 꼬이게 되는 이런 흐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몇 개월이.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자주 하게 되는 얘기,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수고했습니다.